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어떻게 망쳤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자 용인시병, 그러니까 용인 수지죠, 예비후보인 이상일 전 의원님이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권 폭정 저지를 위한 아이디어,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요즘 좋은 소식이 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한 폐렴도 있고. 네. 우한 폐렴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초동 대응이 정부가 너무 엉망으로 해서 우왕좌왕 호둥지둥, 갈팡질팡 이런 거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엉터리로 해서 오늘 한 명이 더 나왔죠. 24번째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감염자가 국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저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마스크 낍니다. 그런데 굉장히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런데 이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한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어이없죠. 아유,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 확진자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야죠. 그렇죠. 2차, 3차 감염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4명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인영 대표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지역사회의 전파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그런데 문제는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대통령 어제 뭐 했습니까?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시 일자리 무슨 창출을 위한 협약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거 이미 작년에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포장을 바꿔서 했습니다. 마스크 끼고 300명을 불러 모아놓고. 어제 확진자가 아침에 4명이 확인됐는데, 그러면 행사를 취소하고 이 초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 가서 일자리 어쩌고 하면서 작년에 했던 행사 다시 하는 건데,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다 아십니다. 4월 총선 앞두고 지금 부산 경남 민심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자라는 이 민심이 확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부산 경남 선거의 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경제 망쳤죠. 북한 핵 문제 2년이 지났는데 단 하나 해결된 게 없잖아요. 핵 문제 해결의 입구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눈치만 보고 있고, 한미동맹 다 헝클어 때려놓고, 한미연합훈련 하지도 않고 있고, 도대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없다. 오히려 아무 일 하지 않고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마다 국민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예.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거의 역효과는 이미 이제 대통령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미 말은 안 하는데, 정책을 폐기하거나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누가 지금 골병 드느냐? 중산층과 서민이 골병 들고 있고 청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서민, 청년들을 위한 정부라고 처음에 포장을 했고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 정부, 무능한 정부 맡겨놨더니 중산층, 서민, 청년들이 지금 아주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요, 소상공인 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청년들
이 정부에 대해서 배신감 정말 큽니다. 아, 이렇게 무능한 정권 처음 봤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넘게 남았으니 이거 어떻게 견디느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4월 총선에 두고 보자, 심판하자. 지금 민주당 여론조사 좀 높다고 아주 희희낙낙하는데요. 아마 4월 총선 결과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체감하는 건 두고 보자, 4월 총선. 지금 당신들이 웃고 있지만 4월 총선에선 당신들 눈에 피눈물 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겠죠. 일단 여론조사 보통 보면은 여당에 유리하게 네. 나오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네. 사람들이 마음도 좀 네,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뚜껑 열어보면은 달라질 거다. 실제로 시장 같은데 네. 뭐 수지라든지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은 어떤가요? 시장, 식당, 뭐 가게 가면요, 정말 IMF 때보다 더 어렵다. 너무 정부가 무능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종업원 다 내보내고 나 혼자 노동을 한다. 우리 아들, 딸, 자식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가족 노동을 한다. 이래야 겨우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정부가 모두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구호를 내세웠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문재인 그분이 취임사에서 국민 대통합을 하겠다. 나를 찍지 않은 분들도 나의 국민이니 그분들 통합을 해서 잘 가겠다. 이제는 삼고 철회를 해서 나를 찍지 않은 분들도 모시겠다. 아니, 하나라도 한 게 있습니까? 전부 허언이고 식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걸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자 4월 15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론조사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여론조사에 일단 응답하는 분들은 문재인을 지난번에 찍었다 하는 분들이 55% 안팎으로 나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분의 득표율이 어땠습니까? 41%였어요. 예. 그 다음 한국당의 홍준표 당시 후보를 찍었던 득표 결과는 24%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을 찍었다고 응답한 분들은 통상 한 15% 정도 나옵니다. 10% 안철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1% 얻었죠. 근데 이분 찍었다고 응답한 분들은 한 1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문재인 여당에 대해서는 과대포장이 돼 있고요. 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과소평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2018년 6월 지방선거. 예. 당시 한국당은 최악의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죠.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 여론조사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여론조사보다는 득표율이 꽤 낮았어요. 네. 근데 남경필 당시 한국당 후보 여론조사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당 지지층이 다 사기가 떨어져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기 싫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여론조사보다 거의 2배가량 더 나왔습니다. 작년 4월에 창원 성산 보궐선거 국회의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민주당 후보 못 냈죠. 정의당으로 단일화했잖아요. 정의당의 그렇죠. 후보 마지막 선거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마지막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정의당 후보가 한국당의 강기훈 후보보다 2배 이상 높았어요. 깠더니 500표 차이였죠. 500표 와, 차이. 네. 0.3%포인트였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후보 내가지고 800표 가져갔고 참.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유승민 의원까지 있던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내가지고 3.8%를 가져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야권이 후보 단일화했으면 이겼던 거예요. 질 수가 없는 선거죠. 네,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공화당, 바른미래당, 한국당 후보 다 합쳐도 정의당 후보보다 한참 떨어지는 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뚜껑 여니까 달라요. 그렇죠.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 지지층들 여론조사 결과 무시하시면 됩니다. 기죽지 마세요. 네. 4월 총선 저는 우리가 결집하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월 총선 이기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선거법, 위헌 선거법이에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날치기 처리했죠. 그렇죠. 민주당이 예. 정의당과 해서 추정 세력 잔뜩 끌어모아가지고 국회법에는 원래 국회 교섭단체 중심으로 협상 타협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뭐 4석짜리, 6석짜리 다 끌어모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 국민이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선거법, 내가 찍은 한 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국회에 어떻게 의석으로 반영되는지 우리 국민은 알 수도 없는 이 선거법 폐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거 어떤 의도로 가진지 청와대 입에서 스스로 확인이 됐어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이 자기를 기소하니까 조국 가족 범죄 사건에 이분이 연루돼 있잖아요. 네. 조국의 아들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어요. 변호사 그렇죠. 할 때. 그 덕으로 아마 청와대 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검찰이 이분을 기소하니까 뭐라 그래요? 기소 쿠데타다. 아, 그리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너희 검사들 수사받게 하겠다. 이거 무섭네요. 협박인데요. 그렇죠. 완전한 협박이죠. 미련한 분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국민들 다 알아요. 아, 공수처라는 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 권력기관을, 수사기관을 휘어잡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구나. 그걸 스스로 실토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공수처 없애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압승을 해야 되겠죠. 저는 180석 정도 목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와, 180석. 예, 사실 지금 준연동형 선거법으로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정당이 지금 우후죽순적으로 선거에 나올 거고 비례 의석을 또 쪼개기 하게 해서 네. 서로 나눠먹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목표는 저는 당당하게 180석 정도 갖고 그래야 쟤들이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강제로 국회법 선거법 그렇죠. 태우고 그 다음에 이용공수처법 태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막으려면 우리도 180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단 과반 이상은 얻어야 된다. 그래서 뭐 다른 우호 세력을 만들어서 위헌선거법, 공수처법 폐기를 해야 되고 예.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예. 이거 검찰 공소장 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다 예. 나왔죠. 그거 보면 기도 안 차요. 아, 청와대가 불법 선거의 본산이었구나. 예. 몸통이 대통령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공소장에 뭐 대통령과 뭐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은 네네. 일반 공무원보다 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라고 딱 명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라는 게 뭡니까? 공무원이 특정 정파에 치우쳐서 그 특정 정파를 위해서 도와주면 안 된다. 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해친다. 결국은 국민의 표를 훔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소장에 이거는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의 공소장이 있고 그와 관련된 수사 내용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지금 이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제대로 국회에 내지도 않고 그렇죠. 요약본만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소장이 다 나왔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알면 4월 총선에서 심판받을까 봐. 그런데 저희가 압승을 해서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1월 8일 날 검찰 1차 대학살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살아있는 이 권력의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장급들 전부 숙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중간 간부들도 2차 숙청을 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선거를 이겨가지고 이거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특검하면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 반드시 탄핵당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될 아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세상에,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산시장 송철호. 그분의 당선이 나의 소망이다. 이런 말을 했고 제 생각에 16년인가요?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와요. 송철호가. 예. 민주당 공천 못 받고. 근데 민주당 소속인 문재인 당시 의원이 이분을 도와주잖아요. 지지를 이분을 해줬죠. 도와주잖아요. 예. 그때 아마 송철호의 당선은 나의 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이 다 달라붙어서 송철호 당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기획을 하잖아요. 일단 네. 당시 한국당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울산시장 쪽 주변을 탈탈 텁니다. 그래서 그 첩보를 4개 청와대로 올리게 하죠.
청와대에 올라간 첩보, 청와대는 뭐라고 발표했죠?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그냥 받았는데 예. 그걸 그냥 보기 좋게 요약하고 편집만 해서 소위 말해서 경찰에 줬다. 네. 근데 지금 검찰 공소장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청와대가 어떻게 기획했는지를 증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누구한테 뭘 물어보면 그 김기현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거다. 그런 우선 진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 직위 이런 걸 다 청와대가 적어서 소위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하명 수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게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송철호 이분을 꼭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분이 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에요. 그 메모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VIP가 출마를 원하는데 VIP가 직접 말하긴 그러니 비서실장이 대신 나선다. 이런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잖아요. 송병기 그 부시장 메모에선가.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관여된 걸로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 뭐 탄핵 소추안 냈지만 지금 뭐 민주당이 정의당 등등 해서 자기들이 다수니까 뭐 이거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되는데 표결 안 합니다. 계속 그 시간만 넘기면 그만이라서. 그러니 우리가 21대에서 다수 의석을 찾아서 추미애 장관 이분 탄핵을 벌써 받아도 몇 번 받아야 돼요. 일단 검찰 인사를 하면서 직권남용했어요. 네. 그다음에 공소장을 지금 비공개하는 거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또 고발당할 텐데 추미애 장관은 아마 역대 법무부 장관 또 역대 모든 장관 통틀어서 고발을 제일 많이 당한 그런 불명예 기록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단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단시간에 지금 고발을 몇 개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들 이 정권이 이렇게 무도하게 자기들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때 심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국민들이 저는 4월 15일이 다가오기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질문할 게 참 많아졌는데 좀 차근차근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추미애 자체가 지금 공소장을 비공개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언론에 퍼지게 됐을까요? 공소장은 오늘 한 조간신문이 정식으로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게 지금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돼 있어요. 국회법도 말이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이 있고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중요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정보공개 요청하면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사안이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공소장의 경우는요, 검찰이 수사를 끝내가지고 이제 재판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 기록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무식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공소장 공개하지 않는다고 오늘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검찰은 수사를 하다가 수사와 관련된 사실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을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 미리 검찰이 밝힌다 하면 이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해요. 근데 수사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수사 기록을 완전히 마무리한 다음에 법원으로 넘기는 게 공소장이거든요. 공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옛날로 공변 개인의 사와 달리 공익을 위한 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영어로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퍼블릭이라는 건 공개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다 공개를 해요. 그리고 한국도 2005년부터 국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계속 공개해왔어요. 그게 예. 국회법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에 돼 있고 우리 헌법은 또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은 추미애 장관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받아 마땅하죠. 그러니 저희가 승리해서 뭐 대통령이 그 사이에 추미애를 뭐 자른다면 모르겠는데 안 자른다면 탄핵을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형사고발해서 수사를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아니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두 명 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네요.
저는 법률적으로 아마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전부 탄핵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특히 물론 울산시장 공작 사건에 대해서 이 내용이 검찰이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검찰은 이 지점에서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예. 그동안에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나름 검찰이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소위 잘린 숙청된 검사들이. 근데 앞으로는 수사를 제대로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특검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검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다가오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기소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13명 기소됐죠. 여기까지 놔두고 나머지 수사 대상들은 선거 후에 수사하겠다. 네. 이거 김 빠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검사들을 그런 의도에서 아마 법무부가 김을 빼려고 인사를 했다고 보는데 네. 그래도 검사는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검사가 뭡니까? 범죄를 성역 없이 밝히는 게 검사예요. 그게 검찰 개혁이에요. 그러네요. 검사들이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어떤 범죄들 성역 없이 밝히는 게 그거는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건데 검사들은 그래도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유야무야 된다. 이러면 특검해야 되겠죠. 그렇죠. 특검을 해가지고 울산시장 선거공작 이 몸통이 누구냐. 국민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몸통이 누구냐. 몸통은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검사들이 하든 특검이 하든 검사가 못하면 특검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특검을 네. 하려면 한국당이 과반 넘어야 돼요. 국민들께서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당에 그래서 표를 주셔야 됩니다. 한국당에 과반을 넘게 180석까지 주시면 반드시 이 문제를 파헤칠 수 있어요. 예. 특검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몸통이 밝혀지면 만약에 몸통이 대통령이라면 그럼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되겠죠. 예. 왜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는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뭐 직권남용해서 뭐 여러 가지 혐의를 씌워서 이렇게 지금 영어에 몸이 돼 있고 탄핵을 당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요. 탈원전 예. 이런 거 하면서 신고리 5, 6호기를 대통령의 아마 직권으로 정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중단됐다가 공론화위원회 뭐 거쳐서 다시 뭐 이제 그러니까 진행을 절차장에 하게 꼼수를 그렇습니다. 썼다고 그때 봐야죠.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문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결정을 그런 거 없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제 기억에 아마 1,000억 원 정도의 우리 세금이 날아간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이런 문제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당이 만약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정말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이 무도한 정권을 견제할 힘을 부여해 주신다면 네. 저희들의 책무가 정말 큽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라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거 바로잡는 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고 시장경제 지키는 일, 이거에서 비롯해서 현 정권이 각종 불법, 탈법, 헌법 위반 이런 거 한 것들을 우리도 샅샅이 조사해서 소위 말해서 엄중 문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일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힘을 부여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마지막으로 좀 네.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80석 갖고는 탄핵하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3분의 2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현행 선거법 저는 준준 연동형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처음에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 그 선거법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누더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들 편인 손학규 이분도 누더기라고 스스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국민들은 이 누더기 선거법의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 누더기 선거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의석 분포가 나오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200석 얻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나 목표 200석 할 수 있죠. 예. 우리가 과반 이상 얻으면 아마 일당제이 되고 압승했다는 예.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비록 목표를 200석 또는 180석 세워서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과반 이상 얻으면 확실한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압승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힘을 더 주신다면 뭐 200석 못할 건 없죠. 다만 200석에 미달하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그때 되면 아마 선거 결과가 민심이 심판의 결과가 나온다면 21대 국회 지형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오히려 한국당의 우호 세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뭐 탄핵 추진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정말 추진해서 그냥 거기서 추진으로 그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추진을 해서 진실을 가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반영해서 소위 심판을 완결하려면 사실은 의석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최근에 수도권 선거가 어쨌든 쉽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황교안 대표의 오늘 이 결단 정말 감사하고 아주 훌륭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간에서는 좀 늦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본인 스스로 종로보다 험한 곳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 험지로 본인이 들어가서 정면 승부를 걸겠다. 그 승부의 의미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실패했다는 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국정운영 실패의 또 다른 책임자, 2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황교안 대표가 정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심판론이 오늘로 인해서 확 불이 붙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수도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사기가 충천할 걸로 봐요. 아, 한국당의 리더가 문재인 정권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정면 승부를 걸고서 심판을 하겠다. 이 이상 강렬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요.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번 선거는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하실 걸로 보고요. 아, 한국당에 상당한 힘을 부여해줄 거다. 게다가 저희 한국당이 이제 아마 통합을 저는 20일 안에 마무리한다고 봅니다. 네. 2월 20일 안에 통합된 새로운 면모의 정당이 나올 겁니다. 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 높은 눈높이에 조금 미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힘을 모아가지고 결집을 해서 이제 정면 승부를 거는 상황입니다. 그걸 앞두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선봉에 서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저는 힘의 결집이 쫙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저희들 사기 충천할 수 있고요. 수도권의 한국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또 한국당을 유심히 바라보는, 아직은 지지를 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정부에 실망해서 떨어져 나온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지난번에 문재인 이분을 찍었어도 예.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중에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한국당으로 오신 분도 있고, 아직은 문재인에 대한 지지는 철회했지만 중간층에서 무당파로 지켜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당의 모습,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모습, 그 다음에 통합의 모습, 이런 거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조금만 더 달라지고 소위 저희들이 좀 더 정신 차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지지가 쏠릴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이 심판론이 먹혀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고, 지금 이 정권의 이 오만과 독선과 부패와 무능을 일거에 총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통쾌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애국심이 있어서 저희 한국당도 버티고 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통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조금만 더 지지를 더 해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다면 그 힘이 중심이 돼서, 그 힘이 큰 바람이 되어서 4월 총선 반드시 승리할 거고, 문재인의 이 오만한 정권, 무능한 정권, 부패한 정권 반드시 심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정말 간절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함으로써 수도권에서도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세력, 통합신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왜 승리가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기 위해서 승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80석 정도 되면은 결국에는 저자들도 배신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승리의 길로 가야겠습니다. 표를 다 몰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 지금 현재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있고요. 또 용인시 병, 그러니까 용인수지의 예비후보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수 구독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1877-1477 정기회원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